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 주제는 밀접 결합 근사를 이용한 밴드 갈라짐에 대한 분석이며 부제는 전이금속 이칼코겐 화합물에 대하여입니다. 저희는 이태규, 최예인, 한간우이며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정성원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저희의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이제 스핀트로닉스가 무엇인지를 이제 기존의 일렉트로닉스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볼 것이며, 그리고 2차원 물질인 전이금속 이칼코겐 화합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에너지 밴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연구의 과제에서 나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스핀 오브 커플링과 라시바 효과, 그리고 전이금속 이칼코겐 화합물에 루비듐이라는 물질을 도증시켰을 때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며, 이제 각도분의 광전자 분광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의 이제 계산 방법인 밀접결합 근사 계산이라는 방법을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밀접결합 근사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스핀트로닉스와 2차원 물질입니다. 이제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는 이제 핸드폰. 이 핸드폰은 이제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일렉트로닉스 기술이라는 것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 중에서 전하, 그리고 스핀 중에서도 전하만을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왼쪽에 이 A번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이 일렉트로닉스 기술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나타내는 좋은 그림입니다. 여기 이 A번 그림에서는 이 전자와 양공인 이제 전하 운반자가 보이는데, 이 전하 운반자를 이용해서 만든 기술을 일렉트로닉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러한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전자기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스핀트로닉스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이러한 스핀트로닉스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B번 그림은 스핀트로닉스 기술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것인데, 이 스핀트로닉스라는 것은 스핀과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으로서 전자의 회전을 활용한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자의 전하뿐만 아니라 스핀 정보인 스핀업과 스핀다운을 전부 제어하고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스핀트로닉스를 이용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이제 하드디스크입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원반에서 떨어진 전자석을 이용하여 원반 안에 있는 미세한 전자석의 방향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핀트로닉스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나 센서, 그리고 자기 메모리 등의 전자 정보와 관련된 기술이 획기적으로 이때까지 발달을 해왔습니다. 스핀트로닉스 기술을 활용하면 에너지 소모도 적고 빠르게 작동하는 등의 다양한 장점과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핀트로닉스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스핀트로닉스용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스핀트로닉스용 소재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스핀트로닉스 구조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것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여기와 여기에 이 철에 해당하는 이 철과 같은 강자성 물질로 이루어진 적점을 사용해서 이제 구현을 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는 이제 스핀이 정렬된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화되어 있는 마그네틱 물질에 있는 스핀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연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밴드갭이 작은 반도체의 2차원 전자 구조인 투덱. 이 투덱에서 전기장이 없을 때도 업스핀과 다운스핀 사이에 에너지 분할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밀토니언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시바 텀은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올 테지만, 이 해밀토니언은 라시바 텀과 매우 똑같습니다. 이 말은 저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라시바를 사용할 것이라는 이제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핀트로닉스를 쓸 때 사용하는 물질이 바로 전이금속 이칼코겐 화합물입니다. 전이금속 이칼코겐 화합물은 트랜지션 메탈 디칼코제나이즈의 약어로서
일명 이제 TMDC라고 줄여서 말하게 됩니다. 이런 이 TMDC는 전이금속과 그리고 칼코겐 원소, 그리고 이 칼코겐 원소의 화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TMDC의 구조는 전이금속인 M이라는 임의의 M과 그리고 칼코겐 원소인 임의의 X로 이루어진 MX2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원소 주기율표를 확인하면 여기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전이금속이고, 이 빨간색으로 상자를 쳐놓은 게 이제 칼코젠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M이고 그리고 이거가 X인데, 임의의 M과 임의의 X를 이제 결합을 하여 만든 것이 바로 이제 TMD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TMDC는 육각형 모양의 벌집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원 물질입니다. 이러한 TMDC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 2번 그림과 같이 컨덕션 밴드, 이제 일명 CB로 나타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일명 VB로 나타난 밸런스 밴드 사이의 에너지 차이인 이 밴드 갭, 즉 띠틈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걸 이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이 부도체. 이 부도체는 이제 절연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있는 이 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자가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연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부도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거와는 이제 정반대로 이제 도체는 이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이제 가 매우 가까워서 심지어 이제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이 정도 가운데 보라색깔 부분으로 이제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에너지 밴드의 구조에서 보시게 되시면 이 그림인 것 같은데, 먼저 이 TMDC는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이 반도체인 TMDC는 약 1.5 정도에서 2.5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이제 밴드 갭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컨덕션 밴드와 이 밸런스 밴드 사이에 이 값, 이 밴드 갭, 이 띠틈이 이제 1.5에서 2.5 정도로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이제 이런 반도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부도체를 나타낸 것인데, 이 부도체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의 띠틈이 이제 반도체에 비해서 확실하게 6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크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TMDC라는 것은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전이금속과 그리고 칼코겐 원소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트랜지션 메탈인 검은색 한 개와 그리고 칼코젠 원소 빨간색인 칼코젠 원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것을 이제 전이금속이 MX2로 나타나 있는 이것을 이제 TMDC라고 하는데, 이 TMDC 이 파란 색깔로 나타나 있는 것이 TMDC 모노레이어, 즉 한 층을 나타내고, 이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TMDC 바이레이어, 즉 이중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층을 먼저 보시게 되시면 이 이중층에 이 TMDC 한 층과 이 TMDC 두 개의 층, 이거를 이 역전을 시켰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을 시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검은 점을 기준으로 역전 대칭을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역전 대칭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이제 역전 대칭을 쉽게 말하면 역전을 시켰을 때 처음 상태와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 이중층에서는 이 초록색으로 해당되어 있는 이제 이중층에서는 이 검은 색깔 점을 기준으로 이걸 역전시켰을 때도 대칭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층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층에서는 역전시켰을 때 역전 대칭이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역전 대칭이 무엇인지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말 그대로 역전을 시켰을 때도 처음 상태와 똑같다라고 해서 역전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프 상에서의 원점 대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여기에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역전을 시켰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을 시켰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 숫자는 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래프는 역전을 시켰지만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전을 시켰을 때도 처음 상태와 똑같은 것을 이제 바로 역전 대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전대칭과 비교해서 볼 것이 이제 시간 역전대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역전대칭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시간을 역전시켰을 때도 처음 상태와 똑같다. 즉 시간을 역전시켰을 때도 대칭이 된다라고 해서 시간 역전대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역전대칭에 대해서 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지구, 이 1로 표현되어 있는 이 지구가 이 이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다고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가 0일 때 이 지구는 이 A 지점에서 세타가 0에서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t가 라지 t일 때 이 지구는 이 B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역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간을 이제 되돌리는 것이죠.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다시 가겠죠, 지구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t가 2 라지 t일 때 이 지구는 다시 이제 처음 상태였던 이 A 지점, 이 처음 상태였던 A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보면 시간을 역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상태인 이 A 지점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상태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역전시켰을 때, 시간을 되돌렸을 때도 이렇게 처음 상태와 똑같다는 것을 시간 역전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역전 대칭인 상태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 위치와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가 않지만 그러나 운동량과 각 운동량 그리고 스핀의 부호가 바뀐다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전 대칭에서는 운동량은 바뀌지만 각 운동량과 스핀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전 대칭인 상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 역전 대칭인 상태에서는 이 밴드, 이게 밴드인데 이 밴드가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만 보기에는 그냥 밴드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밴드가 사실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역전 대칭 상태에서는 이 밴드가 양옆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역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스핀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이제 스핀의 부호를 방향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아래쪽, 여기서는 또 위쪽으로,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 스핀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갈라지게 하려면 스핀이 겹쳐 있는 상태인 역전 대칭이 아니라 이제 스핀 갈라짐이 일어나는, 밴드 갈라짐이 일어나는 시간 역전 대칭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제 에너지 밴드를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역전 대칭이 아니라 시간 역전 대칭을 만족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 역전 대칭을 수식적으로 확인을 하면 여기서 이제 업 상태였던 것이 계속 업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식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 역전 대칭을 보면은 이게 업 상태였다가 여기서는 이제 다운 상태가 되죠. 스핀 다운이 되죠. 그러니까 스핀의 부호가 이제 바뀐다는 것을 이제 시간 역전 대칭에서는 스핀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나타난 그림은 이제 TMDC 이중층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 L1은 레이어 1을 나타내는 것이며 TMDC 이중층에서의 위층을 나타내고 이 L2는 레이어 2로서 TMDC에서의 아래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TMDC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육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분홍색이 이제 TMDC 위층에서의 이중층에서 위층에서의 이제 육각형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아래층에서는 파란 색깔의 육각형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이 TMDC 이중층은 원래 역전 대칭을 만족하지만 앞서 이제 설명을 했듯이 TMDC는 원래 역전 대칭을 만족합니다. 이중층은. 근데 만약에 여기 이 TMDC 표면에 수직한 전기장을 인가한다고 하면 이 역전 대칭을 깨고 시간 역전 대칭을 만족하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역전 대칭을 만족하는 TMDC에서 스핀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먼저 이 육각형의 한 꼭지점을 K지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난 스핀 업 상태와 빨간색으로 나타난 스핀 다운 상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편인 K' 지점에서 보게 되면은
빨간색이었던 스핀 다운이 이제는 위로 올라와 있고 이제 스핀 업이었던 파란색이 이제 아래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업 상태였던 건 지금 아래로 가 있고 다운 상태, 아래에 있던 다운 상태는 지금 위로 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층에서도 이제 빨간색이었던 다운 스핀이 여기서는 이제 아래로 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 업 스핀이 아래에 있던 파란색이 여기서는 이제 위로 나타납니다.는 걸 이제 그림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은 이제 전기장을 인가해서 TMDC 이중층의 전기장을 인가해서 역전 대칭을 깨고 시간 역전 대칭을 만족해서 이제 스핀의 부호가 반대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TMDC 중에 하나인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의 벌크에서의 에너지 밴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벌크라는 것은 이제 한국어로 하면 덩어리라는 뜻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3차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벌크에서는 이 에너지 밴드가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의 에너지 밴드가 이제 역전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전 대칭에서는 스핀의 방향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즉 스핀이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핀이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OC가 없을 때랑 SOC가 있을 때의 이제 에너지 밴드가 이제 달라진 게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SO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 SOC를 넣지 않았을 때와 SOC를 넣었을 때 에너지 밴드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즉 넣지 않았을 때와 넣었을 때 결과가 똑같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SOC는 이제 스핀 궤도 상호작용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인데 모노레이어, 즉 한 층에서의 에너지 밴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SOC를 넣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것은 넣었을 때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모노레이어에서는 역전 대칭을 깨고 이제 시간 역전 대칭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핀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OC를 넣지 않았을 때와 SOC를 넣었을 때를 비교하면 SOC를 넣었을 때 이 컨덕션 밴드에서는 C1과 C2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와 다르게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밸런스 밴드에서도 이 SOC를 넣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SOC를 넣었을 때는 V1과 V2로 이렇게 밴드가 갈라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제 TMDC 물질에 대해서 밸런스 밴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밸런스 밴드에서 나타나는 스핀 갈라짐 효과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컨덕션 밴드에서 이제 밴드가 갈라지는 것이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밴드가 갈라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는데 이 컨덕션 밴드의 갈라짐에 대한 연구가 근데 만약에 이 컨덕션 밴드의 갈라짐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해서 이 컨덕션 밴드의 갈라짐을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스핀트로닉스 소재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 컨덕션 밴드에서 밴드가 갈라지는 것을 계산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 과제에서 쓰이는 이론과 그리고 이러한 컨덕션 밴드의 갈라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부터는 저희가 TMDC 물질에 적용할 이론과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이론으로는 스핀-오비 커플링과 나시바 효과, 스타크 효과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스핀-오비 커플링에 대해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스핀-오비 커플링이란 직역하면 스핀 궤도 상호작용으로 스핀 가군 능량의 효과와 궤도 가군 능량의 효과가 서로 상호작용함을 의미합니다. 학부 연대 일각에 나오는 스핀-오비 커플링이란 개념은 사실상 왼쪽 그림에서 표현된 것과 같은 LS 커플링을 말하며 LS 커플링의 결과로 총 가군 능량의 크기가 변하고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 그림의 빨간 요금선은 총 가군 용량의 Z성분을 나타내며 한 칸 한 칸이 2분의 1 값을 가지게 됩니다. J와 L,
S는 각각 총 가군 용량, 궤도 가군 용량, 스핀 가군 용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핀 가군 용량이 2분의 1이고 궤도 가군 용량이 1이면 총 가군 용량이 2분의 3을 갖게 되고, 스핀 가군 용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궤도 가군 용량이 1이면 총 가군 용량이 2분의 1을 갖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스핀 오비 커플링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 준위가 축퇴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스핀 오비 커플링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준위가 갈라짐을 나타냅니다. 이를 해밀토니안의 섭동강으로 생각해보면 NH2가 LS 커플링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밀토니안의 섭동은 원자 번호 Z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MDC가 이를 만족하는 물질입니다. 다음으로 라시바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라시바 효과란 원래 상대론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라시바 해밀토니안의 유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용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도선이 있고 전자가 오른쪽으로 지나는 모습입니다. 도선 밖의 양전하 역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왼쪽 아래 그림처럼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도선 위쪽 영역이 화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장과 운동하고 있는 양전하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양전하의 자기력을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도선의 전자는 정지해 있고 양전하가 왼쪽으로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경우 도선 밖의 양전하는 아까와는 달리 전자와 같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양전하의 좌표계에서 도선을 보게 되면 도선 안의 양전하들이 빠르게 운동하며 상대론적인 괴리 수축이 일어나 양전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도선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도선 밖의 양전하를 전기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를 위 수식으로 설명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좌표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를 TMDC에서 설명하면 라시바 효과란 스피너백 커플링의 2차원 물질 내부의 전기장이 자기장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왼쪽의 파라볼릭한 자유전자 모델에서 Z축 방향으로 전기장이 흘리면 오른쪽 그림처럼 스핀에 따라 갈라진 형태의 에너지 밴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라시바 스핀 갈라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라시바 효과는 물질의 표면이나 경계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물질이 TMDC이고 단일층과 이중층이 있습니다. 단일층 TMDC는 역전 대칭성이 깨진 상황이고 이중층 TMDC는 역전 대칭성을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사실 그래핀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의 발체 구조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육각형의 각 꼭지점에 탄소 원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검은 점이 탄소 원자입니다. 검은 점을 일부만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일부 영역만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래핀 이중층을 그려놓은 곳인데 하늘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이 있는데 빨간색 영역이 있는데 하늘색은 아래층, 빨간색은 위층을 나타냅니다. 아래층의 탄소 원자는 검은 점으로 표시했고 위층의 탄소 원자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래핀 이중층의 경우 위층에 있는 탄소 원자와 아래층에 있는 탄소 원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에너지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그래핀에서의 밴드갭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핀 이중층에서의 계산 방법을 TMDC 이중층에도 적용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TMDC 물질인 몰리브데넘 다이설파이드의 단일층과 이중층의 밴드 구조입니다.
단일층을 1L로, 이중층은 2L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G와 M, K는 각각 역격자 근거상에서 하이 시메트리 포인트를 나타낸 것이며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점은 K와 G입니다. 몰리보데남 다이셀파이드의 단일층에서의 경우 K와 G 포인트 사이에 밴드 구조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일층에서의 역전 대칭성이 떼져 있기에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이중층에서는 K와 G 포인트 사이에 밴드 구조가 크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중층의 특성이며 층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층간 상호작용에 의해 갈라진 밴드 말고는 미세하게 갈라져 있는 것이 없는데 이는 이중층에서 역전 대칭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 TMC 이중층에 수직 정의점을 걸어 역전 대칭성이 깨진 것으로 가정하고 이 영역에서 밴드가 갈라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관측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타크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타크 효과 역시 양자역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원자의 정류장에 걸리면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고체 물리 분야에서는 자이언트 스타크 효과라 해서 표면의 정류장에 걸릴 때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내려가고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이 올라가 밴드갭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TMDC 표면에 루비듐을 도징, 즉 루비듐을 얹었을 때 루비듐 원자는 표면에 전자를 주게 됩니다. 그 결과 표면은 상대적으로 음의 전하를 띠게 되고 표면이 수직한 방향으로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루비듐이 도징되지 않아 표면에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발생하지 않았고 밴드가 인다이렉트한 특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루비듐을 도징하여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가해지면서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 내려오고 밸런스 밴드 맥시멈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맨 오른쪽에 밴드를 보시면 최초의 인다이렉트한 밴드 특성이 다이렉트한 특성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MDC의 전자구조는 각도 분해 광전자 분광이 낳는 실험 테크닉을 이용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TMDC 시료를 진공 챔버 안에 넣고 세팅을 시킨 모습입니다. 이 장치는 Z축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폴라, X축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틸트, Y축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아지무스 앵글로 시료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료를 다음과 같이 애널라이즈에 세팅을 하고 X선은 시료에 가하게 되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때 방출각과 에너지별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료에 조사하는 X선의 입자각을 바꿔가면서 실험한 결과 모멘텀 스페이스 상에서 kx와 ky에 따라 에너지 디스퍼션이 3차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산을 통해 비교하는 과정인 밀접 결합 근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밀접 결합 근사와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DC의 밴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TMDC 밴드 구조는 왼쪽 그림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디오비타에 대한 걸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어지는 d 오비탈은 dxz, dyz, 그리고 dxy랑 dx제곱 y제곱, 그리고 dz제곱에 대한 오비탈, dz제곱과 같은 총 5가지 오비탈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밴드 갈라짐 직접적으로 확인할 컨덕션 밴드와 그 부분의 에너지 밴드를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각각 dxy, dx제곱 y제곱, dz제곱 오비탈로 총 3개의 오비탈만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몰리비안 다이셀라이드, 니어레스트 네이버 모델과 서드 니어레스트 네이버 모델까지 계산한 그 결과입니다. 계산한 에너지 밴드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은 공통적으로 빨간색 실선으로 주어져 있는 DFT 그리고 파란색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타이트 바인딩 계산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DFT 계산은 density functional theory, 즉 밀도 범함수 이론을 나타내는 말이며, 이 DFT는 상당히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그 대신에 에너지 밴드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타이트 바인딩은 DFT 계산과 비교하여 에너지 밴드 계산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만 좀 덜 정확하게 에너지 밴드를 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니어레스트 네이버 모델, 즉 어떤 원자를 기준으로 그 원자 가장 가까운 한 개의 원자까지 고려를 한 모델에서 보면은 K포인트 부분에서는 타이트 바인딩과 DFT 계산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서드 니어레스트 네이버 모델, 그러니까 어떤 원자와 가장 가까운 세 번째로 가장 가까운 원자까지 계산하는 모델을 보면은 타이트 바인딩과 DFT 모델이 아주 거의 흡사하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타이트 바인딩 계산을 할 때 서드 니어레스트 네이버 모델까지 확장을 하여서 좀 더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또한 좀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기 위해 타이트 바인딩 계산을 선택하였으며, 그리고 3가지의 디오비타에 대해서만 계산을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볼리비안 다이셀라이드 모노레이어에서 스피노비 커플링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나타내는데요. 스피노비 커플링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는 K 포인트, 감마 포인트 사이에서 이로 인한 밴드 갈라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반대로 스피노비 커플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부분에서 밴드 갈라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TMDC 바일레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TMDC 바일레이어는 이중층을 말하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층이 2개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구조를 띄는데요. 이 바일레이어에서는 위층과 아래층을 나뉘게 되는데, 이 두 층 사이의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회전 대칭성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를 역전 대칭성이라 하고, 이 바일레이어에서는 역전 대칭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밴드 갈라짐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모노레이어에서는 회전시켜도 회전 대칭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역전 대칭성이 깨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밴드 갈라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TMDC 물질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은 구조를 띄는데요. 여기서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이때 또 고려해야 할 것이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상호작용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를 2x2 매트릭스 형태로 생각하여 각각 위층과 위층 사이의 상호작용,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아래층과 위층, 아래층과 아래층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뉘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 그림은 각각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 이중층에서 스피노비 커플링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를 나타냅니다. 먼저 스피노비 커플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감마 포인트의 밸런스 밴드 부분에서 밴드 갈라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스피노비 커플링 효과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바일레이어에서 나타나는 층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여기서 스피노비 커플링 효과를 고려하는 왼쪽 그림을 보면은 감마 포인트와 K 포인트 사이에서 스핀 오르빅 커플링 효과에 의해 밴드 갈라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타이트라인 계산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저희 최종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TNC 모노레이어와 바이레이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이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에너지 밴드를 구하는지, 계속 에너지 밴드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보여주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 밴드는 물질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에너지 밴드 그림을 보면은 이 물질이 에너지 밴드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밴드 갭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다이렉트 밴드 갭인지 인다이렉트 밴드 갭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 물질이 전기체 특성이 얼마나 좋은지, 뭐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도체인지 반도체인지 부도체인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전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물리적인 특성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저희는 스피노비 커플링 효과나 층간 상호작용에 의한 밴드 갈라짐을 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스타크 이펙트까지 고려를 하여 밴드 갈라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정리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TNC 이중층, 그러니까 몰리브덴 다이셀라이드 표면 위에 르비딘을 도징시키게 되면은 도징된 르비딘에 의하여 몰리브덴 다이셀라이드 표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이 전기장 때문에 대칭성이 깨지게 되어 발레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전 대칭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서 컨덕션 밴드에서 밴드 갈라짐이 일어날 것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이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몰리브덴 다이셀라이드 이중층에서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보면은 앞서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방 포인트 K포인트 부분에서는 스피노비 커플링 효과에 의한 밴드 갈라짐이 관측이 되며, 또한 밸런스 밴드 금방 포인트 부분에서는 층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밴드 갈라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기장을 걸어주는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가만 포인트 K 포인트 부분을 보면은 전기장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 쪽에서 밴드 갈라짐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라시바 이펙트를 비롯한 밴드 갈라짐, 그리고 스피노비 커플링 효과와 층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컨덕션 밴드에서 밴드 갈라짐이 있는 것을 저희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었고, 또한 향후 이를 실제 실험 데이터와 비교를 하기 위하여 몰리브덴 다이셀라이드까지 실험을 하여서 저희가 얻어낸 계산한 결과와 맞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며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